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면 식량 생산 감소와 기근과 같이 인류의 삶 자체를 고통 속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생산 감소와 기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후변화를 포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갈등과 굶주림이 증가할 것이다. 작년 노벨 평화상 포럼에서 세계 식량농업기구 실바 사무총장이 한 말입니다. 현재 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근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요? 그 실바 총장이죠. 그 사무총장은 세계 식량농업기구의 2018년 세계 보고서에서 나온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를 좀 예를 들었어요. 네. 2015년부터 3년 동안 갈등과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굶주림이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제 기후변화가 가져온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양의 땅을 좀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 더 많은 양의 수자원을 사용하려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갈등이 발생을 하고 결국 식량 불안을 더욱 조장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농업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해 생산량을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참고로 예를 든다면 세계은행이 2010년에 실시한 주요 연구에서는 농업의 기후변화 적응 비용을 연간 한 70억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적은 자금만 제공되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농업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세계 식량농업기구는 이 기후변화를 막고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어떤 게 있다고 말을 하고 있나요? 실바 사무총장은 일단 기후변화를 저지하고 식량 생산을 늘리는 일 중 가장 간단한 일은 나무를 심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 아프리카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사헬 지역에다가 이 만리장성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20개국이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더 긴, 그러니까 중국의 만리장성이 한 1300km 되는데 이거보다 더 긴 초대형 나무 숲을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 초대형 숲의 이름이 아프리카의 그린 그레이트 장벽입니다. 월인데 기후변화 지속적인 사막으로 황폐해진 사하라 사막 지역을 복구하는 것이죠. 사하라 앤드 사헬 이니시어티브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에티오피아라든가 말리, 세네갈, 나이지리아, 수단 등 아프리카 20여 개국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감소한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도 줄어들 것이고요. 영양분 섭취도 당연히 감소할 것인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네, 그렇죠. 실바 유엔 식량농업기구 그 사무총장은 더 높은 기온, 변덕스러운 날씨 이런 패턴들은 토양과 숲 그리고 해양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05년 이후에 기아에 허덕이던 나라 중 거의 40%가 같은 기간에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는 것이죠.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산된 음식이 영양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구의 이산화탄소 수준이면은 밀 같은 경우는 아연이나 비타민 A와 같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적어서 영양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죠. 사실 이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옥수수 가격은 3분의 1이 인상되고 밀은 2배로 오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필요로 하는 식량을 살 여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바 사무총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갖다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후 스마트 접근법이라든가 환경 및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관행과 기법의 실행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농업의 기후변화 적응을 촉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기후변화 적응은 수백만 가난한 가정 농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5년 동안 300개 이상의 프로젝트 또 프로그램을 갖다 실행을 하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곡물 피해의 수치 같은 거는 정확히 어떻게 추산되나요? 이런 거는 최근에 나왔죠. 2018년에 일본 국립연구소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한 기후변화로 옥수수나 밀 등 주요 곡물의 전 세계 피해액이 연간 48조 원 규모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의 옥수수, 밀, 콩, 쌀의 생산량을 가지고 지구온난화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이때의 생산량과 비교를 해봤어요. 네. 네. 자, 그랬더니 단위 면적당 옥수수는 4.1%, 밀은 1.8%, 콩은 4에서 5%가량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곡물별로는 옥수수의 폐가 가장 컸는데 연평균 약 25조 2천억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처럼 뭐 밀이나 쌀과 같이 주식이 되는 곡물의 식량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가난한 나라 혹은 빈곤 계층에게는 더더욱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렇죠. 사실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로 2050년에 최대 53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자, 이 말은요, 올해죠. 2019년 1월에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영국의 앤드류 헤인스 박사의 추산입니다. 예. 그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간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수치는 5년 전 헤인스 교수 공동 저자로 참여했던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5년 전 보고서에서 헤인스 교수는 2030년에서 2050년 동안 매년 25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헤인스 교수는 논문에서 2030년경에는 기후변화로 1억 명의 사람들이 극도의 기근 상태에 직면할 수가 있다. 기근은 사람들이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민물 자원의 고갈, 심각한 생물 다양성 감소, 해양의 산성화, 어류의 남획, 대형 산불 및 삼림 벌채 등은 식량 생산의 감산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에 심각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뭐 말이 2030년, 50년이지만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많은 기후학자들이 이제 말이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들이 진짜 많죠. 그 중에 이제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식사량을 좀 줄이고 고기를 덜 먹는 겁니다. 예. 식량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3분의 1 또는 거의 4분의 1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 80%가 축산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축산은 인류에게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대신에 지구 환경을 상당히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있고 숲을 파괴하고 식량과 물 부족을 부르고요. 수질을 악화시킵니다.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같은 칼로리의 곡물을 생산할 때보다 160배 더 넓은 땅이 필요하고요. 예. 참, 이 지구촌에 이 소가 한 15억 마리가 지금 있다 그래요. 이들이 또 방귀나 트림을 통해서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연간 한 1억 톤 정도에 이르는데요. 예. 이들이 내뿜는 메탄가스의 온실 효과는 전 세계 차들이 내뿜는 배출가스의 온실 효과보다 더 큽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조금씩만 덜 먹어도 지구온난화를 막고 식량 생산의 감산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적당량의 식사를 하고 또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을 모두가 실천하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